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에서 1급 기밀로 보관해오다 30년이 지난 뒤에야 공개된 작전명 독수리. 오늘은 한반도 최초의 한미동맹 독수리 작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5년 강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은 미공군 사령관 샌놀트 소장에게 강복군이 미국의 작전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미국은 이범석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우선 한국인 공작반을 설치하여 일본 문서 번역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강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도 샌놀트 소장 및 OSS 실무진과 접촉해 한미 군사합작에 관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 원칙은 미국이 강복군의 훈련과 장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강복군은 대일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그리하여 1945년 4월 17일 김구 주석과 OSS의 서전트 데이가 만나 양국의 합동작전에 대해 정식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훈련지는 중국 산시성의 시안, 바로 다음 주 OSS 측 미국 교관들이 합류하였고 본격적인 독수리 양성이 시작됐습니다. 강복군 대원 중에서도 외국어 실력이 능통하고 체력 등 특수임무 수행의 자질이 뛰어난 50명이 선발됐는데요. 이 중에는 일본군에서 탈출해 강복군에 합류한 고 장준하 선생과 고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도 있었습니다. 일기생 훈련은 그해 8월 4일까지 4개월간 두치진 본부와 평가단지라고 불린 중난산 야전 훈련장으로 가며 진행되었습니다. 폭파, 사격, 비밀무전, 절벽 오르내리기 등 게릴라전을 위한 훈련으로서 그들은 혹독한 훈련을 견뎠는데요. 김구 주석은 백범일지에 야외 훈련 참관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기생 50명 중 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한 이는 38명이었습니다. 중도에 12명이 탈락한 것은 극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독수리 훈련의 강도가 그만큼 높았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떨어진 첫 번째 임무, 작전명 독수리. 임시정부와 OSS 측은 1기 교육생 성과를 바탕으로 수천 명 규모의 한인 특수부대를 육성해 한반도에 들여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대원들을 산둥반도에서 미군 잠수함에 태워 국내로 진입시킨 등의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공작을 개시해 일본의 후방을 대대적으로 교란하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1945년 8월 10일 강복군 서해안 침투작전 개시. 하지만 무전으로 온 본부의 뜻밖의 철수명령. 강복군의 독수리 작전 개시 바로 다음 날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였고 일본은 즉각적인 항복을 한 것이었습니다. 강복군에게 일본의 항복은 과연 희소식이었을까요? 김구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김준엽 선생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순간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기쁨의 한숨을 울리며 박차고 일어나 춤이라도 춰야 할 터지만 그럴 심정이 아니었다. 외놈들을 우리 힘으로 몰아내지 못하는 그 허탈감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뼈를 깎는 훈련을 마치고 눈앞에 조국을 두고 태각해야 했던 젊은 강복군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렸지만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남의 손으로 풀려낸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연합군은 한국 강복군을 승전국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의 발언권은 크게 약화됐고 그들은 개인 자격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복군 역시 무장을 해제한 상태로 기록했고, 만약 독수리 작전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가 일본 패망 후 전후 처리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선조들의 치열했던 역사,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당신은 오늘 하루 치열했나요? 지금까지 역사라디오였습니다.